토트넘이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 너무나도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안 좋은 흐름에서 더 안 좋은 건 5경기가 모두 다 똑같은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요 5경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경기를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습니다.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전 6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 35분에 동점골, 후반전에 퇴장도 있었지만 체력이 떨어지면서 75분에 역전을 당해요. 울버햄튼전도 마찬가지죠. 전반전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91분, 97분 두 골을 연달아 먹으면서 역전패를 당하고요. 아스톤빌라전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 끝나기 직전 한 골, 61분에 한 골을 더 먹으면서 역전패를 당합니다. 맨시티전도 물론 맨시티전은 마지막에 토트넘이 동점을 만들었지만 선제골을 6분 만에 넣어놓고 역전을 당하면서 사실상 81분에 실점을 해서 경기 막판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질 뻔했거든요. 그리고 웨스트햄전도 마찬가지죠. 웨스트햄전도 전반 11분 만에 선제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52분과 74분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수비가 불안해지고 역습을 허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역전을 허용하면서 패배하는 패턴이 또다시 반복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뜻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뿐만 아니라 셀틱 그리고 요코하마 시절 때도 비판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 철학, 재밌는 팀을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좋은데 90분 내내 똑같은 텐션으로 계속 압박을 하려고 하고 계속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경기를 하려고 하니까 한 경기 두 경기 시즌 초반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똑같은 텐션을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경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요소들을 보면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니까 수비수의 뒷공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죠. 그리고 볼을 빼앗기자마자 다시금 볼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재차 압박도 거의 한 3초, 4초 이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소모도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한 팀이 바로 토트넘이거든요. 이 기록이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11라운드까지의 기록을 정리한 자료인데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1위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20회의 스프린트를 했는데 두 번째로 스프린트가 많았던 팀이 첼시거든요. 1780회죠. 그런데 1위와 2위의 격차가 다른 팀들은 정말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토트넘만 가장 앞선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자체가 공격적이다, 전방 압박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과도할 정도로 팀의 기동력과 압박과 90분 내내 똑같은 텐션으로 경기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즌의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다는 게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보면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60분에서 70분 고 넘어가는 시점을 보면 아직까지 이 시간대는 경기가 한창 진행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85분이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 플레이들이 60분, 70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비적인 집중력,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허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토트넘 입장에서 물론 이번 시즌에 재밌는 경기 그리고 공격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는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J리그에 있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코하마에 부임한 다음에 첫 번째 시즌 리그에서 12위를 했습니다. 승점 41점, 리그 내에서 두 번째로 득점이 많았던 팀이고요. 실점도 그만큼 많았던 팀이죠. 그런데 그 다음 시즌에는 압도적인 1위를 합니다. 실점은 38실점으로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시즌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시즌에는 또다시 리그에서 9위로 떨어집니다. 9위로 떨어졌을 때 기록을 보시면요, 이번에도 실점과 득점이 똑같이 많아요. 득점은 69득점, 리그에서 두 번째로 득점이 많은 팀인데 실점은 59실점, 하위권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시즌에는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7라운드까지만 경기를 이끌고 셀틱으로 이적했지만 요코하마가 2위까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얼마나 기복이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지표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복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체력 소모가 큰 전술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좋을 때
그리고 본인들의 경기가 잘 풀릴 때, 이럴 때는 힘을 막 받아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성적도 좋아요. 심지어 압도적으로 좋죠. 그런데 만약에 체력이 좀 떨어지고 본인들의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역습을 많이 당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순식간에 본인들의 플랜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경기에서 재밌었던 게 바로 이런 장면이거든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장면이에요. 웨스트햄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토트넘의 선수들이 전방으로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웨스트햄이 중원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느샌가 내려와서 상대 선수를 압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토트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서 웨스트햄 선수들을 둘러싸고 여기서 볼을 빼앗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볼을 빼앗다 보니까 볼을 빼앗자마자 바로 공격을 진행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주면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하고 거의 비슷한 장면이 후반전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장면이 후반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장면인데 웨스트햄의 주마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과감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리에서 압박을 들어갈 이유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이러한 압박을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주마가 볼을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들어오니까 백패스가 됩니다.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도 손흥민 선수가 본인과 골키퍼의 거리가 매우 먼데도 불구하고 전력 질주를 해서 파비안스키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파비안스키가 손흥민이 달려오니까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는데 손흥민뿐만 아니라 뒤에 있었던 토트넘의 선수들도 전력 질주를 해서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웨스트햄이 압박에 막혀서 볼을 전개하다가 본인들의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압박을 당하게 되고요.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토트넘이 결국에는 압박에 성공해서 볼을 끊어내게 됩니다.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곧바로 들어가고요. 곧바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또다시 볼을 빼앗아내자마자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패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반전 초반에도 그렇고요. 후반전 초반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압박을 하면서 상대를 괴롭히면서 상대방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내니까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나오거든요. 이번 시즌 초반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에 너무나 공격적인 팀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토트넘의 패턴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면서 토트넘의 하나의 스타일로 변모하고 있다. 좋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지나니까 저런 압박을 00분부터 90분까지 경기 내내 똑같은 텐션으로 똑같이 압박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실점을 할 때는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최전방에서 보엔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냥 단순하게 보엔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롱패스가 넘어갔을 때 보엔하고 로메로가 넘어오는 롱패스를 싸워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엔이 로메로와의 경합 상황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로메로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경기에 나오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90분 내내 높은 텐션으로 경기를 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장면에서 보엔에게 경합 상황에서 지는 장면이 나왔고, 경합 상황에서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높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약간 뒤로 물러났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같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 같이 내려와 주는 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엔이 여기서 로메로와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볼을 가졌을 때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못 내려오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수비라인 앞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반대편에 있는 쿠두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거든요. 요 앞공간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라인을 올린다는 것이, 라인을 올렸다가 뒤로 물러날 때는 당연히 모든 선수가 같이 내려와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내려올 만한 체력이 90분 내내 유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후반전이 되면 될수록 수비 라인은 수비 라인대로 내려오고 미드필더 라인은 미드필더 라인대로 늦게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공격을 당할 때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찬스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장면에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고 반대편에 있는 쿠두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쿠두스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운이 조금 없었죠. 로메로의 발에 맞고 벤 데이비스의 엉덩이 쪽에 맞고 다시 앞으로 볼이 떨어지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운이 없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왔지만 웨스트햄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토트넘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웨스트햄에게 공간을 내줬기 때문에 저 운이 없는 장면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토트넘이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확실한 전술적인 색채, 컨셉 이런 거는 알겠는데 경기 중간에 완급 조절을 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했던 감독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는 비엘사 감독이 있었죠. 비엘사 감독도 리즈 유나이티드가 시즌 초반만 되면 돌풍의 팀으로 떠올라요. 상대를 정말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고 상대를 숨쉴 수 없게 만드는 팀입니다. 그런데 시즌이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져 있는데 전방 압박 전술을 계속 쓰니까 부상도 나오고 그러면서 스쿼드에 문제가 생기고 압박은 압박대로 안 되는데 라인은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이게 이미 비엘사 감독이 실패를 경험했던 그러한 패턴이랑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뭐 과거에도 과르디올라, 클롭 이런 감독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싫어해서 혹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90분 내내 휘몰아치는 전술을 쓰다가 시즌 막판에 힘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 감독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스타일 자체가 어느 정도는 타협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맨시티도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최근에는 역습을 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 이제 어떤 기록도 있냐면 토트넘의 슈팅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토트넘이 전반전에는 정말 끊임없이 슈팅을 계속 기록하고 휘몰아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되자마자 이 슈팅의 간격이 점점 더 뜨문뜨문 멀어지죠. 그러면서 이 공격의 텐션도 점점 더 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90분 내내 휘몰아치는 그 공격을 하고 싶지만 선수들의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점점 더 후반으로 갈수록 느슨해지는 결과물, 느슨해지는 집중력, 느슨해지는 압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역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체력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문제가 있는 팀도 아니에요. 리그컵은 일찍 떨어졌고 유럽 대항전은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경쟁권 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심지어 아스톤빌라보다도 경기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챔피언스리그권 경쟁 팀들 간의 이런 체력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은 체력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는 팀인데 비교적 이런 팀들보다도 체력적인 문제가 더 심하니까 전술적인 문제에 이 시즌을 운영하는 그러한 약간의 미숙함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경기 운영 방식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할 때 당시부터 우려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이 시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나오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결과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정말 멋있지만 이 멋있는 축구가 시즌 내내 지속이 되어야 되지 시즌 초반만 멋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즌 초반만 멋있고 점점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아마 토트넘 팬분들도 조금씩은 실망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흐름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반전시킬 수 있어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시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